있다. 볼수 있어서 오케이. 네, 좀 불러봅시다. 윤성이, 네, 윤성이, 이영이, 아이, 진미, 하준이, 네, 정현이, 준우, 네, 그러세요. 준서, 네, 예준이, 네, 민재, 네. 다음 주 휴학입니다. 그러네. 다음 주 과학은 휴학이에요. 수학은 수업 때. 이름 잘 몰라요. 과학은 휴학이에요. 다음 주 과학 휴학. 8월 3일 다음 주 휴학입니다. 다음 주 오셔야 돼요. 다음 주 오면 안 돼. 다음 주 오면 나 없다. 안 올 거다. 이겠다. 나 온다. 다음 주 휴학이다. 이유 몰라요. 나도 이유 몰라요. 휴가니? 집에 휴가가? 가중에 가는 가니? 가? 언제 가? 아까 이거 맞춰요. 언제 가? 다음 주를 또 가는 사람? 어디 가? 저 필. 오, 네. 언제 가는데? 출발 언제? 토요일 저녁. 이번 다음 주? 네. 다음 주 다음 주 나를 딱 좋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가요. 나대로 가요. 나는 못 가고 우리가 좀 놀러 가. 저는 오늘 공부할 주제는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혹시 저번 주거 질문할 거 있니? 질문 쓰나 볼까요? 질문 있을까? 물어봅시다. 오늘 보세요. 질문 있을까? 그러면 오늘 넘어가다. 기사님, 괜찮아? 넘어갑시다. 얘기하다 넘어간다. 진짜 이래도 돼. 괜찮아. 기사님, 오늘은 실험 주제. 할까요? 네, 오늘은 유명한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우리가 힘 낼 건데, 그러니까 힘은 그냥 기호는 F를 쓰죠. 영어 첫 글자. 그리고 단위는 뉴턴을 쓰는데, 혹시 힘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힘의 정의 아는 사람? 난 지금까지 그 수업을 한 몇십 년 했잖아요. 10년, 20년 가까이 했잖아. 힘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학생 중에 힘의 정의했더니 때로 이해하는 교과서에 있는 딱 문자 그대로 딱 한 명 있었고, 나머지 한 명도 없었어요. 희망의 보통 이제 그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파워 믿는 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나이가 좀 많은 고등학생들은 가만히 있죠. 네, 가만히 있고 말도 안 하고 이제 힘 뭐야? 알아요? 이렇게 유중충해가지고 있죠. 근데 혹시 힘의 정의 아는 사람 있나요? 힘을 정의해봐. 힘의 정의. 네, 잘 모르겠지. 적어줄게. 힘의 정의다. 우리 힘의 정의예요. 그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체의 모양을 바꾸는 힘을 잘 안 다뤄요. 이 물체의 모양 바꾸는 힘은 종이를 부겼다, 차를 빚었다, 이렇게 힘을 쓰겠죠. 근데 그거를 막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대학 가서 해야 돼요. 대학 가면 고체역학이라고 있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 대학교 2학년 때 전공이었는데 고체역학 교수님이
근데 학점 부재예요. 그래서 이제 별이 많이 나는 교수님이에요. 보통 그 학생들 평가는 뭐냐면 교수님께서 천재일수록 학생들한테 학점을 잘 준다. 근데 교수님이 만약에 노력형 교수님이잖아요. 그럼 학점을 잘 안 준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천재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약간 좀 깊다, 깔봐요. 니들은 천재가 아니야. 니들은 아직 바보들이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다. 그래서 니들은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막 어렵게 툭툭 던져놓는데 애들이 막 풀어서 막 틀리잖아. 뭐 니들 그렇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적당히 하면 잘했어. 이렇게 학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노력형 교수님들은 노력을 더 했다. 이게 공부를 덜 한다. 더 노력해!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어렵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고체학과는 좀 어렵습니다. 안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빼고 여기 좀 어렵거든요. 여기요. 그래서 물리학 정의에서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우리 힘의 정의예요. 근데 운동 상태라는 말은 딱 얘로 바뀌는 거예요. 속도. 그러니까 이 운동 상태를 속도로 바꿔버리면 의미가 정확하게 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힘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해됐어? 그럼 다시 말해볼게. 힘이 있다, 속도가 변한다. 그럼 힘이 없다, 속도가 안 변한다. 이 논리가 맞는 거죠. 힘이라고 하는 게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니까 힘이 있으면 속도가 바뀌겠지. 근데 힘이 없으면 속도가 안 바뀌겠지. 알겠죠? 사실 이게 힘의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정의한 과학자가 사실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 나오기 이전에 다른 과학자들은 힘의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싸웁니다. 뉴턴하고 이제 그 한 편이 갈릴레이 들어봤어? 갈릴레이가 뉴턴보다 더 먼저 살아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제 문제를 하고 이제 그 후에로 뉴턴이 딱 등장하고 뉴턴이 이제 싹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의 가장 기본 정의. 그러면 쌤이 이거 가르칠 때마다 이제 늘 드는 예시가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체가 두 개 있습니다. 얘가 질량이 2kg이고 얘도 질량이 2kg이에요. 근데 이거 A 물체, 이거 B 물체.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5m/s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고요.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10m/s의 속도로 날아가는 중인 거지. 그렇죠? 이렇게 A와 B 중 힘을 많이 받고 있는 물체는 누구? 네, A와 B 중에서 힘을 더 많이 받는 물체가 누구? 그럴 거야. 네. 각자 보세요. 투표할 거야. 투표할 거야. A와 B 중 힘을 많이 받고 있는 물체는 누구냐? 자, 몰랐죠? 자, A가 힘을 많이 받는다? 이런 사람 없겠지, 지금. 이걸 그러면 좀 어려워. B가 많이 받는다? 그치? 이걸 B 하고 싶잖아요. B 하시면 안 돼요. B 하시면 안 돼요. 답이 뭐냐? 둘 다 힘을 안 받는다. 지금 이제 제가 힘의 정의 알려줬잖아. 아직 잘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이다? 다시. 힘은 속도를 바꾼다. 힘이 있으면 속도가 바뀐다. 지금 내가 이 물체가 속도가 바뀐다 그랬어? 안 바뀐다 그랬어? 5로 가고 있다. 10으로 가고 있다. 그랬잖아. 알겠지? 이제 그 말은 5로 계속 쭉 가는 거야. 속도 10m/s로 계속 쭉 가는 거야. 속도가 안 바뀌지? 안 바뀌었잖아. 안 바뀌었다 했잖아. 속도 쭉 가는 거라니까. 그 속력이 안 바뀐 채로 쭉 가고 있으면 이 물체가 받는 힘도 0. 이 물체가 받는 힘도 0. 이렇게 이걸 빨리 기다려야 돼. 이게 처음 단추야. 이게 처음에 힘에서 계산을 몰라야 돼. 근데 힘이라는 게 이런 거야. 힘을 받잖아. 속도가 변해.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는 결국 가르칠 식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봤어. 그러니까 아는 식이야. 이거 본 적 있지? F는 이건 다 알던데. 혹시 처음 보는 사람? 다 알던데. 그러면 여기서 F가 힘이죠. 요거 M이 뭐예요? 질량. 요거 A는 가속도 좋아. 그럼 해볼까? 만약에 질량이 2kg이지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선생님 힘을 6N을 줘볼까? 그러면 이게 6N 줬으면 이게 가속도 A가 생긴다는 뜻인 거야. 이게. 그래서 계산하면 가속도 A가 3m/s의 제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럼 우리 이거 배웠다. 저번 주에 배웠다. 가속도가 3이야.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돼?
1초마다 속도가 30 변해야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실컷 할 거야. 가속도가 3이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속도 3을 가지고 운동하는 물체를 한번 쌤이 시간 속도 그래프를 올려볼게. 이렇게. 그럼 만약에 처음에 속도가 0인 물체가 있다고 쳐. 그럼 속도가 처음에 0인 물체가 1초가 지났어, 2초가 지났어, 3초가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 가속도가 3이니까 1초 지날 때마다 속도가 30 올라가는 거야. 그래프가 꾹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1초에는 속도가 얼마다? 3. 2초 돼서 속도가 얼마다? 6. 3초 돼서 속도가 얼마다? 9. 그렇지.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가 힘많은 거야. 내 말 알겠어?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잘 봐. 잘 봐. 처음부터 만약에 물체의 속도가 3이 아니라 0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어디 할까? 여기 좋아. 처음부터 3일 수도 있는 거야. 처음 속도가 0이 아닐 수 있잖아. 3일 수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처음 속도가 3으로 시작한 물체잖아. 걔가 또 만약에 가속도가 똑같이 3으로 가면 어떻게 운동한다?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뭔지 알겠어? 똑같아 해도 1초 지나잖아? 3 올라가. 또 1초 지나잖아? 또 3 올라가. 1초 지나잖아? 3 올라가. 알겠니 이제? 둘이 속도가 다르게 변하지만 속도가 다른 값이지만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똑같지. 그럼 둘은 같은 가속도잖아. 그럼 두 물체는 같은 크기 받는 게 맞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해야 힘을 받는 거다. 그럼 지금 내가 이제 만약에 요 물체랑 요 물체를 그려보면 이런 게 되는 거지. 시간 속도 그래프에다가 요 A 물체랑 B 물체를 그려보면 A는 속도가 5로 쭉 가는 거잖아. 5. 네, 이런 게 A. 되겠어? 속도 10으로 쭉 가는 거잖아. 10. 이렇게 B. 됐니 이제? 어때 얘들아? 속도 안 변하지? 이거 힘 없는 거야. 이해됐어? 이제 여기 첫 번째 계단. 그렇죠? 그래서 해보자. 얘들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거 기울기라는 게 있었지. 기울기.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그렇지. 가속도 A.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예요. 가속도 A죠. 그치? 요 기울기 빨리 그려. 1초에 30, 1초에 30. 그렇지. 요 두 개가 기울기가 똑같을 거야. 그 기울기 값이 딱 3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요 기울기는 그치, 없지 얘들아. 기울기 없지. 그래, 기울기 없단 말이야. 뭐다? 가속도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 뭐다? 힘도 없다.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첫 번째 핵심, 힘은 뭐다? 속도를 바꾼다. 힘을 받는 물체는 속도가 변해야 돼. 힘을 안 받으면 속도가 안 변하는 거지. 이해됐냐? 됐어? 여기 첫 번째 물체가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렁뚱땅인데 요식을 공부했거든요. 이걸 공부했죠. F는 MA. 이게 바로 사실은 뉴턴이 만든 법칙 중에 두 번째 법칙이에요. 그게 이 법칙이에요. 뉴턴의 운동 이 법칙. 제목은 가속도의 법칙. 그래서 물체한테 힘을 주면 그 힘에 대해서 가속도가 생겨난다. 걔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다. 뉴턴이 이제 요식을 만든 사람이에요. F는 MA를 만든 사람이 뉴턴. 그래서 이제 너희가 마냥식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보다도 먼저 나온 법칙, 1법칙이라는 게 있지. 그치? 근데 1법칙이 뭐냐면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 관성이라는 법칙이 뭐냐면 관성은 물체가 알짜 힘이 0일 때 이게 관성 법칙이거든. 알짜이 0이면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 자, 아까 쌤이 운동 상태라는 거를 뭐로 바꾸자? 속도로 바꾸자. 저기 적혀있지, 그치? 그러면 이거 똑같이 바꿀게. 속도로 바꾸고 다시 보자. 힘이 0이면 속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해됐어? 이게 1법칙이야. 다시 힘이 없다 그랬지? 힘이 없으면 속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맞잖아. 저게 힘의 정의잖아. 그러니까 힘의 정의하고 관성의 법칙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뉴턴이 등장하기 전에 그 이전 과학자들은 아까 쌤이 들었던 예제 있잖아. 질량 이내가 속도 5로 가고 질량이 똑같이 이내가 속도가 10으로 가면 이거 A 물체, B 물체가 되면 뉴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B 물체가 힘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잘 몰라서 힘이 클수록 물체의 속력이 빠르다라고 했던 거지. 이해됐어?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그게 아니다. 물체가 빠르든 물체가 느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 물체의 속도가 변해야지만 힘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정한 사람, 그걸 고친 사람들, 그걸 고친 사람이 갈릴레이고 그걸 다 이어받아가지고 식을 정립한 사람이 뉴턴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빠르면 힘이 크다, 느리면 힘이 작다라고 잘못 생각했다. 내가 알겠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힘이 있으면 속도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속도가 안 변해야 된다. 쌤 물어본 게 있는데, 너희 좀 이거 알아? 혹시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고 들어봤어? 관성 사고 실험? 이거 배웠니? 이걸 언제쯤 배우냐? 갈릴레이 관성 사고 실험.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실험한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게 있는데 이게 사고 실험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논리 정연하게 생각만 하는 실험이에요. 이번엔 다시 해도 되죠? 보시고 갈릴레이 사고 실험을 해볼게. 마찰이 전혀 없는 아주 부드러운 레일이에요. 그죠? 여기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높이 H 위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공을 딱 놓는 거야. 물체가 딱 놔. 네, 그럼 이제 물체가 이제 레일 따라서 쭉 내려가죠. 만약에 마찰이 없으면 이 물체는 레일 따라 쭉 내려간 다음에 처음에 자기 높이까지 다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운영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속력이 점점 빨라진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 제일 처음 높이까지 다 올라오죠. 이걸 넘어갈 수는 없죠. 그냥 노는 건데, 계속 미는 것도 안 노는 건데, 내려올 볼로 수는 없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여기서 만약에 이 금속 레일을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도 물체는 처음에 자기 높이까지 올라오려는 성질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온다는 거지. 다시 처음 높이. 맞니?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만약에 레일을 더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도 여전히 올라오겠지. 여기까지 동의됐죠? 그럼 이제 갈릴레이가 뭘 생각했느냐? 사고 실험이에요. 이걸 계속 해가지고 자, 이거 분명히 레일이야. 분명히 레일이야. 이거 올라가는 거야. 평면 아니다. 평면 아니다. 한참 가면 높이까지 만들어지는 거다. 한참 가면 된다. 엄청 가면 된다. 평면 아니다. 평면 아니다. 한참 가면 된다. 그러면 물체가 여기를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이거 움직이고 있어야 되죠. 가는 동안에 멈출 수 있어 없어요? 멈출 수 없지, 그치? 계속 가야 되지, 분명히, 그치? 가는 동안 속도가 거의 있으면서 쭉 가겠지. 물어볼 게 있어? 물체가 지금 어떤 속도를 갖고 있어. 자, 이거 어떤 힘을 갖고 있는데? 누가 이걸 밀고 있냐? 예, 누가 이걸 밀어주고 있냐면 지금 내가 지금 이게 평평한 데를 달리고 있는 물체를 봐봐. 누가 밀어주고 있어? 아무도 안 밀어주잖아. 그렇지. 마찰 없으면 이제 뭐 가게도 안 받는 거고, 그죠? 사실 밀지도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물체를 딱 구분을 해보면 이 물체를 아무도 힘을 주고 있지 않다. 근데 물체가 힘을 안 받았지 않냐. 근데 속도가 있다. 그럼 니들이 아까 얘기했던 게 틀리지 않냐. 힘이 크면 속도가 빠른 놈이고 속도가 빠른 애가 힘을 많이 받는 놈이고 속도가 느린 게 힘을 적게 받는 놈이라 너희들 논리는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잖아. 속도가 있는데 힘이 0이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속도하고 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갈릴레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체가 힘을 안 받고 있지. 이렇게 F가 0이 되니까 물체는 이때의 속도를 그냥 유지한 채로 쭉 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아. 속도값이 그냥 일정하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물체는 속도를 일정하게 그냥 유지하고 쭉 갈 수 있는 것 같다.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R자의 0일 때 자신의 운동 상태의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해됐어요? 이제 그게 관성. 그래서 이때 요거랑 추가. 관성은 모든 물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고요. 관성의 크기라는 이름이 생기는데 관성이 크다는 것은 이 성질이 강하다. 관성이 작다는 것은 이 성질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 상태,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한 애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관성의 크기는 질량인 것 같다. 무슨 말이야? 질량이 큰 물체가 관성이 크다. 거의 약간 경사지에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덤프트럭 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큰 트럭이 이제 무시무시하지 이제 이 큰 트럭이 쭉 내려오고 있는 거지. 이제. 자 어때? 무시무시하지 얘들아. 이게 지금 질량이 엄청 큰 거 아니야? 질량이 엄청 큰 애가 이렇게 쫙 내려오고 있어. 자 이거 막아보자. 이거를 힘을 줘가지고 속도를 변화시켜보자. 자 어때 얘들아? 이거 속도 변화시키는 게 쉬워 안 쉬워? 겁나 어렵겠지 그치? 봐봐 관성이 크잖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이게 덤프트럭이 아니야. 그냥 조그마한 트럭을 거야. 이렇게 자전거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개미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자전거. 이게 내려오고 있어. 이해됐어요 이제? 이거 말로만 해 안 돼? 말로만 하지. 앞에 가가지고 팔이 대면 막을 것 같은 거. 그렇지 않니? 똑같은 거야. 야 봐봐. 이게 피딱길이 있는데 이게 묵직한 볼링공이 내려와. 볼링공. 자 가서 막어. 막기 싫어. 근데 야 이거 탁공이네. 탁공이 쭉 내려와. 가서 막어봐. 그럼 막기 쉽잖아 그냥. 이 차이인 거지. 이해됐어요 이제? 또 해볼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몸이 뚱뚱해. 이게 혹시 그거 해봤냐? 아주 몸무게 작게 나가고 호리호리한 애가 달리기 한다고 이렇게 쭉 출발하면 속도가 금방 탁탁탁 붙어가지고 좀 속도가 되게 금방 빨라지지. 근데 뚱뚱한 친구 어때? 한 번 속도를 내기까지 오래 걸려요. 속도를 조금 더 좀 천천히 올리고요. 또 그거 알아? 걔는 또 멈추기 힘들어요. 속도가 빨라졌잖아? 걔 멈추는 게 힘들어요. 내가 이걸 언제 목격했냐면요. 쌤 중학교 때 우리 체육 시간에 우리 체육 선생님이 좀 약간 좀 장난기가 좀 있으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반에서 체력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체력 테스트 같은 거 하냐? 100m 달리기를 몇 초에 뛰는지만 검사하고 해. 그거 하는데 우리 반에서 제일 키 크고 뚱뚱한 애가 있었어. 걔 몸무게가 100중 나가는 애가 있었어. 걔랑 우리 반에 제일 작은 애랑 둘이 붙인 거야. 근데 이제 둘이 약간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돼버린 거야. 그 상황에서 이제 제일 키 큰 애하고 제일 작은 애가 서로 달리기 하는데 서로 질 수 없다. 그러니까 둘이랑 분위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 온 반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고 이걸 꼭 이겨야지라는 마음먹기에는 그런 상황이 온 거야. 그냥 달리기 딱 했는데 그 조그만 애 있잖아요. 와 진짜 잘 쓰더라. 키 작겠더니 그냥 확 튀어나가. 근데 덩치 큰 애는 진짜 처음에 되게 늦게 붙인 거야. 근데 좀 지나니까 이 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게 덩치 큰 애가 이제 쿵쿵쿵 하면서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이 결승선이 좀 이렇게 미약 운동장이 좀 작아가지고 달리기 할 때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뛰었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이제 여기 뒤에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공간이 좀 부족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그 덩치 큰 애가 욕을 통과할 때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욕을 지난 다음에 못 멈춘 거야. 여기 갖다 꼬라박았어. 작은 애는 그만 멈춰서 괜찮았는데 큰 애가 이게 뭐겠다고 막 하다가 결국 멈추려고 하는데 못 멈춰서 울타리에 팍 부딪힌 거야. 약간 좀 아파졌어요. 근데 되게 큰 사고가 있었어. 근데 뭔지 알겠지? 말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큰 애가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도 힘들어하고요. 속도가 빠른 상태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힘들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힘들어요. 이해됐어요? 이제? 이게 관성의 크기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렇게 하죠. 이해됐어요? 이거는 처음 들어볼 텐데 이거는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입니다.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입니다. 알겠지? 따라두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책 보면 거기 관성의 예 같은 거 나오지? 그건 읽어봐라. 알겠지? 거기 이거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넘어가 되겠죠? 거기 어딘 줄 알겠어? 거기 12페이지 그 위에 보면 관성에 대한 현상이 돼 있잖아. 줄머리 휴지 빼는 거, 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몸이 뒤로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하면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 반성의 법칙. 이거 설명 안 괜찮겠지? 괜찮지? 이 정도 알지? 그치? 너가 한다. 뭔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법칙을 공부할 건데, 네, 요거 중요. 요거 중요. 네. 자, 3법칙은 작용반작용 법칙입니다. 네. 작용반작용 법칙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은 무조건 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힘 F가 있는데 A라는 애가 B라는 물체에게 힘을 주잖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FAB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A는 힘을 주는, B는 힘을 받는 힘. 보통 힘을 준다는 말을 듣을 때 우리가 주체, 받는, 객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힘을 받는 애가 B고요. 힘을 주는 애가 A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힘이 생겼는데 A라는 물체가 B에게 힘을 주잖아? 그러면 무조건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쓰고요. B가 A에게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 힘을 주게 됩니다. 주어하고 객체가 딱 뒤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힘을 주는 순간 B도 A에게 어쩔 수 없이 힘을 주게 돼요. 힘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짝수게 돼요. 힘을 혼자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 이거 깨달아야 돼. 예를 들어볼게. 자, 선생님이 자석 하나 준다겠습니다. 자석 A입니다.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에요. 됐죠? 그래서 물어볼게. 현재 자석 A 1력을 받아요? 1000력을 받아요? 자, 우문현단이라고 들어봤냐? 그치? 잘못된 질문에 정확한 잘 대답을 하면 좋아. 어리석은 질문인 거야. 간다. 자석 A 1력을 받아? 1000력을 받아요? 힘을 못 만하겠지? 왜 못 만하는 거야, 이거지? 봐봐. 자석에 혼자 있으니까 힘을 정의할 수가 없잖아. 이해됐어요, 이제? 맞지? 자석 혼자 있으면 힘 안 생겨. 그러면 또 다른 자석 하나가 있어야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야. 옆에다가 쌤이 자석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요거 자석 필요하죠. 됐지? 만약에 자석부가 있는데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라고 하잖아. 됐지? 질문할게. 자석 A 1력을 받아요? 1000력을 받아요? 1력. 그렇지. A과 S 서로 다른 B 마주보고 있으니까. 맞냐? 질문할 게 있어. 자석 A만 힘 받아? 자석 A만 1력을 받냐? 아니지. 자석 B도 힘 받는 거지. 그렇지. A하고 B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당기고 있는 거야. 이게. 힘이 한 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A가 B를 당기는 순간 B도 A를 당기는 거지. 알겠어요? 이제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 거야. 깨달았냐? 그 물체가 하나 있으면 힘은 없다. 알겠니? 이제 항상 두 물체가 있어요. 항상 두 녀석이 있어요. A가 B에게 힘을 주지, B가 A에게 힘을 주지. 내가 이해됐어? 이제 그러니까 표시해볼게. 그러면 A가 1력을 받잖아. 힘의 표시법. 힘을 받는 물체의 점을 찍어줘요. 뭐라느냐? 힘의 작용점. 화살표를 그려줘요. 이게 뭐냐? 힘의 방향. 화살표를 길게 그려요. 힘이 센 거예요. 화살표를 짧게 그려요. 힘이 약한 거예요. 힘의 크기. 그러니까 힘이라는 걸 표현할 때 이런 화살표를 쓰는데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 요 세 개가 힘의 요소고요. 그래서 이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가 힘 받았죠? 오른쪽으로 힘 받는 거죠? 이 정도 크기로 힘 받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당연히 B도 이렇게 힘 받는 거예요. 됐어? 질문. 요 힘을 뭐라고 하게? FAB라고 하게? FBA라고 하게? 자, 이거 뭐라고 하게? 뭐라고 하게? ABBA. 자, 누가 힘 받은 거? 이 힘을 누가 받은 거? 힘 받은 게 누구야? 요 힘 받은 거 누구야? A야, B야? 아니, 요 빨간이 오른쪽 방향으로 힘 받는 게 누구냐? A지. 그 힘을 누가 준 거야? B가 준 거지. B가 A에게 준 힘. 됐어? B가 A에게 준 힘. 그래서 A의 점을 찍어주는 거야. 작용점 A. A는 B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힘 받는다. 됐어? 요거 F 뭐라 쓸 거야? A가 B에게 준 힘. 방향이 서로 반대지. 크기는 어떻다? 둘이 무조건 같다.
누가 작용이 되든 상관없어. 그냥 둘 관계를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해됐어? 그냥 무조건 힘은 두 개 생겨. 됐지? 또 하나 들어볼게. 이 만류인력 알죠? 이거 들어봤죠? 만류인력. 세상의 모든 물체가 서로 당긴다는 만류인력 들어봤지? 그러면 해볼까? 자, 이게 지구.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위에 위성 달. 이렇게 해볼까? 네, 얘들아, 달이 지구를 떠나지 않고 지구 주변을 빙빙 도는 이유가 뭐야? 지구가 달을 당겨주기 때문이야. 맞냐? 그런 힘이 만류되고요. 그러면 분명히 달이 있잖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힘 받는 게 있을 거야, 그치? 그치? 요 힘은 F. 누가 주는 거? 그렇지. 누가 받는 거? 달이 받는 거. 됐어? 그럼 질문할 게 있어. 요거 반작용이 뭐야? 요거 반작용이 뭐냐? 지구가 달을 당겼지. 지구가 달만 당기는 게 아니야. 동시에 달도 지구를 당겨. 안 당길 수가 없어. 같이 당기는 무조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야 돼. 됐어? F. 뭐라고 해야 돼? 달이 지구를 당긴다. 두 힘은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 이해됐냐 이제? 잠깐만. 혹시 선생님 혹시 지구가 나를 당기나?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당겨. 그게 뭐야? 그게 중력이야. 그게 우리가 느끼는 중력이야. 우리 지구에 살기 때문에 팔을 들잖아. 이렇게 떨어져. 어떤 물체를 갖다 우천하는데 바닥으로 떨어져. 이게 중력 때문이야. 이게 지구가 당겨서 그래. 그럼 질문. 나는 지구 당길까 안 당길까? 당기니까. 알겠어? 지구가 나를 당기잖아. 나도 지구를 당기는 거야. 근데 선생님 왜 근데 지구는 안 움직여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어. 지구는 질량이 엄청 나는 질량이 작은 거야. 그렇지, 관성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힘은 똑같이 두고 있는데 이게 내가 당기는 힘도 꽤 있어. 근데 지구가 같지 않아서 이건 뭐지? 너 그 정도 힘으로 내가 움직일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냐 이제? 그러면 지구 정도로 움직이려면 이제 누가 힘을 주면 되느냐? 태양이 힘을 주면 돼. 그러니까 지구가 당겨가지고 달이 돌듯이 태양이 지구를 당겨가지고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태양. 이해되니? 태양이 지구 당기는 힘이 꽤 세요. 그럼 선생님 혹시 지구도 태양 당기나요? 그럼 그 힘은 태양이 거의 무시하지. 아이씨, 당기는 거 맞니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힘은 똑같은 크기로 생기는데 질량이 크면 좀 약간 효과가 무시돼. 알겠어? 그러면 또 태양을 또 이제 움직이려면 누가 당기느냐? 지금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 이제 이 중심에 있는 것들, 이제 블랙홀을 비롯해서 우리 은하 중심부가 있거든. 그쪽에 또 별 겁나 많고 또 질량이 엄청 많아서 중심 중력이 엄청 세요. 그게 당깁니다. 그래서 태양이 또 우리 은하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움직입니다. 우주에 있는 물체는 정지한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쌤 지금 동지에 있지? 아니야. 지구 타고 있잖아.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잖아. 알겠어? 만약에 내가 태양에 딱 세웠잖아? 내가 멈춰야 되는 거냐? 아니야. 태양은 또 우리 은하를 돌아. 그럼 우리 은하는 멈춰야 되는 거냐? 아니야. 우리 은하는 우리 북부 은하도를 또 돌아. 그럼 북부 은하도는 멈춰야 되냐? 아니야. 우리 북부 은하도는 천여자리 초은하다를 돌아. 그럼 천여자리 초은하다를 멈춰야 되냐? 아니야. 이게 더 큰 것도 있고 우주는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온 우주에 절대적인 정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냥 내가 정자리씩 살고 있는 것뿐인 거야. 알겠어요? 우리 또 지구에 붙어 있어서 지구가 태양을 막 돌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끼고 사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이제? 마치 그런 비슷합니다. 비행기를 탔어. 한참 비행기가 이제 안정적인 속도로 이렇게 쫙 나기 시작했어. 승무원들이 이제 밥도 주고 또 이제 약간 야간이 돼가지고 잘하고 비행기 불도 끈 거예요. 또 비행기가 또 이제 낭비를 없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안정적인 비행기 쫙 날고 있어. 그때 잠이 든 거예요. 깼는데 깜빡한 거야. 내가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그럼 깼어요 이제. 자다 불편해가지고. 그때 내가 비행기 탄 줄 모르고 그냥 갈 수 있잖아. 그때 내가 날고 있다고 생각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반인가? 뭐하는 있지? 숙제했나? 근데 이제 어디야? 아 맞다. 비행기 탔지? 그러니까 내가 가는지 모르고 있잖아.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지구 탔잖아. 모르고 사는 거야. 알겠어? 갑자기 지구가 이럴 수 있지. 가다가 끽 썩어나. 아니면 우왕 나가지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지구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쏠리기 시작해.
갑자기 친구가 속도를 확 줄여가서 끼 멈추면 앞으로 버스에서 쏠리는 것처럼 쏠려. 그럼 바닷물이 쫙 쏠릴 것이고 이제 뭔가 이제 건물이 막 쏠리고 무너지고 그럴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지. 반대로 지구가 또 빨라지면 확 빨라지면 바닷물에서 지금 쫙 쏠리고 사람 기분 막 쏠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제? 지구에서 떠나가 있어 몰라. 와 이런 약간 그 공상과 공포는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알겠냐? 이해됐어요? 그런 거야. 어쨌든 간에 힘은 우리 주고받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따라갔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작용반작용부터 지금 기본 예를 배웠는데, 얘들아, 우리가 물리학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일의 반작용이 뭔지 찾아라. 얘랑 작용반작용 관계이다 아니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찾는 법 팁이 있는데 이거 하나 풀게 주세요.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의 주체랑 힘의 객체를 찾는데 그 둘의 순서만 딱 바꿔버리면 바로 반작용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것처럼 성질 같은 것들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면 함정에 빠져서 틀려버리시고. 그러지 말고 힘의 주체, 힘을 누가 준다. 힘의 객체, 힘을 누가 받는다. 이것만 분명하게 떠올린 다음에 그 순서를 딱 바꾸는 거지. 그럼 무조건 반작용을 찾게 돼요. 이해됐어요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용하는 문제학을 딱 한번 해볼 건데 이 정도 아니야. 가장 기본 예제를 낼 거야. 이거 할 거예요. 제일 양입니다. 지구에 책상이 하나 있고 책상 위에 사과가 놓인 상황. 알겠지? 이제 이때 요 사이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모두 표시하고 어느 힘과 어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인지 찾자. 약간 이런 거예요. 됐어? 이제 자, 첫 번째 이거 참기 하자. 지금 뭐 돌려도 한 5분만 힘내. 5분만 힘내. 네. 자, 첫 번째 쌤이 이렇게 힘 하나 딱 그릴 거예요. 자, 이 힘은 점을 쌤이 사과에 찍었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중력입니다. 중력. 자, 사과가 받는 중력이야. 질문할 게 있어. 누구한테 준 힘이야? 좋아. 1번 불어붙이 관계. 1번 사과의 중력이죠.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이렇게 부르지. 좋아.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중력이라고 하는 거지. 됐어? 질문. 요거의 반작용이 뭘까? 정답.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사과가 지구를 당긴다. 지구가 사과를 뒤집어. 이 자리가 이렇게 오는 거고 이 자리가 이렇게 가. 알겠지? 이제 그냥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지? 이제? 그럼 이거 표시해요. 1번 프라임 힘 표시해요. 이렇게 그림 표시해요. 사과가 지구 당기는 힘. 어떻게 표시해요? 화살 그려요. 상상했어? 상상했어? 간다. 상상되느냐? 이렇게? 아니지. 그렇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좋아. 좀 다르겠지. 어디다 그려야 되겠다. 그렇지. 지구 중심에 넣어야 돼. 그럼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6,400km 내려가야 돼. 쫙 내려가서 어딘가에 지구 중심이 있겠지. 이 지구 중심에다가 표시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1번에 반작용. 여기가 바로 지구의 중심.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요 사과가 1번 힘 하나만 받으면 이거 밑으로 떨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사과는 책상에 잘 놓여있는 상태야. 이게 안 떨어지고 있어. 그럼 무슨 말이게? 저 힘을 상쇄시키는 어떤 다른 무언, 다른 힘이 있다 이거지. 그럼 사과가 중력을 받는데 책상에 놓여있잖아. 이게 약간 사과가 치고
떨어지고 있잖아. 책상이 치우면 다 떨어지겠지. 근데 책상이 받치고 있는 거 아니야. 딱딱한 책상이 받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책상이 아니고 늪이야, 늪. 그럼 그대로 이게 서서히 잠겨. 근데 이게 딱딱한 책상이야. 딱딱한 물체가 딱 버티고 있어서 이게 중력받고 떨어지는 녀석을 위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지. 보이면 안 됐어. 그래서 여기 보실 때 2번 여기 2번을 뭐라고 부르느냐 간다. 이게 되겠죠. 책상이 사과를 위로 떠받치는 일이겠죠. 요거를 공식적인 용어로 뭐라 하느냐. 좀 힘내. 참았네. 간다. 이거 중요한 거 좀 해줘. 처음 배우는 거. 수직 항력이라고 합니다. 들어두셔야 돼요. 수직 항력. 수직. 면의 수직 방향으로 생긴다. 항. 저항하는 힘이다. 뭘 저항하는 거야? 나를 뚫지 못하게. 알겠어? 이 면이 이게 지금 내가 부서질 것 같아. 저항하는 힘. 면의 직각으로 생긴 데서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 알겠어? 이게 수직 항력. 이게 떠받치는 힘이에요. 책상이 사과를 위로 떠받치는 수직 항력. 알겠어? 그래서 이 수직 항력이 생겨서 1번하고 2번 두 개가 사과의 작용이에요. 근데 중력과 이 수직 항력이 누구 하나 세지 않고 크기가 똑같아. 그래서 두 힘이 상쇄되는 거야. 그러면 사과는 가만히 힘의 평형 상태로 오여서 가만히 멈춰지는 거지. 알겠어? 이게 힘의 평형이야. 그래서 이게 사과의 힘의 평형. (1번) (2번이요) 2번 힘이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 이 두 힘이 서로 상쇄되는 거예요. 이게 힘의 평형관계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뭘 많이 묻냐? 질문한다. 1번과 2번은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X. 이게 X인데 이게 딱 그림 보면 쟤 크기 똑같고 방향 반대. 서로 딱 상쇄.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 이게 작용 반작용의 특징이잖아. 힘의 크기 똑같고 방향 반대의 특징이잖아. 특징이 너무 닮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해요. 1번하고 2번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맞네. 그리고 시험 망쳐. 알겠어? 그럼 안 된다고. 네 말 알겠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무슨 관계? 힘의 평형 관계. 1번과 1번 다시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 얘를 좀 구분해줘야 돼. 이해되겠어? 할 수 있겠어? 이게 제일 많이 정해져.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얘들아, 2번의 반작용은 뭘까? 그렇지, 똑같아야 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사과가 책상을 밑으로 누르는 게. 이런 거지. 알겠지? 이제. 자, 요거 표시해서 마무리 표시해. 어디다 표시할까? 그렇지, 책상이 가는 거야. 이거 책상이 가는 거야. 여기 2번 대신에 책상이 이쪽으로 힘받는 게 2번에. 알겠어요? 이제 이번 책상이 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사과가 책상을 누르나요? 누르겠지. 못 느끼겠는데요? 네가 못 느끼는 거지. 너의 책상이 아니니까. 그럼 책상이 대볼까? 책상 대볼까? 그래, 이렇게 하자. 자, 쌤이 책상 할게. 여기 사과 하자. 자, 사과 책상에 올린다. 올리면 야, 그러면 얘가 나를 물어 안 거지. 얘가 느끼겠지. 야, 이 머리에다가 수건하라고 봐. 머리 수건하라고 그리고 서 있어 이렇게. 그럼 머리 막 누르잖아 이제. 그래, 얘가 나를 누르잖아. 그렇지, 얘가 누르잖아. 내가 느끼는 거 그거. 내가 느끼는 거. 알겠어? 그래. 사과가 책상을 누른다. 그러니까 책상이 결국 나 누르는 거지. 그러면 책상은 또 사과를 떠받치나? 떠받치고 있지. 그러니까 사과가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힘이 4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다 부족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뭐 중력 받는데 책상에 넣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다는데 뉴턴은 이 과학자잖아. 작용 반작용 뉴턴. 힘이라는 녀석이 누가 주는 거고 누가 받는 거구나. 알겠어요? 이제 무조건 짝으로 생기는 거구나. 이게 법칙이 있구나. 이걸 배우는 거야. 넌 알겠냐 이제? 그래서 이걸 정리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분석하니까 분석이 되죠. 근데 평소에 저걸 한번 안 해봤을 거야. 나도 그랬거든. 나도 저거 배우기 전까지는 작용 반작용 힘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 모르고 잘 살았어.
근데 진짜 저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세상을 통찰력 있게 보면 맞아, 힘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을 설명할 때 이제 쭉 알려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아, 쌤이 벽을 밀어볼게. 벽 민다. 벽을 밀었어. 뭐 이상한 점 없냐? 자, 내가 벽을 밀었잖아. 어느 방향으로 밀었냐? 이쪽으로 밀었지. 나를 어떻게 움직여? 반대쪽으로 움직이잖아. 이상한 점 없어? 힘을 저쪽으로 주는데 왜 운동이 이쪽으로 생기냐? 사실 우리가 뭐 쌤 운동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번이 큰 TV가 나갈 텐데 그래! 작용 반작용을 설명해볼까? 내가 벽을 밀었잖아. 그럼 그 힘을 누가 받은 거야? 벽이 받은 거야. 그럼 지금 내가 힘이 아주 세잖아? 지금 건물이 뭉쳐했어. 붕. 근데 이 건물과 이 벽은 한 몸이잖아. 이 건물의 질량이 얼마일까? 너무 크지? 그러니까 내가 준 힘이 있긴 한데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보이는 거야. 사실 끔찍했어. 아주 미세하게 끔찍했어. 근데 너희 못 느끼는 거야. 근데 내가 힘을 줬잖아? 반작용이 생기지. 벽이 쌤을 밀어.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준 만큼 얘가 안 밀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힘을 내가 받는 거야. 반작용을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오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몸을 알아. 우리 인간은 물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몸은 벌써 물리를 알아요. 몸이 똑똑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수도꼭지를 돌리는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달리 갈 때 땅을 박차는 줄 알고, 땅을 박차고 나는 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해됐어요? 이제 다 알지, 다 아는데 그냥 배우지 않는 것 뿐인 거지. 정리하지 않는 것 뿐인 거지. 똑똑해. 신체가 훨씬 똑똑해. 알게 모르게 그냥 다 쓸 줄 알아. 자연을 쓸 줄 알아.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작용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노를 줬잖아. 잘 생각해봐. 배가 앞으로 가야 돼. 노로 물을 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밀냐? 뒤로 밀어. 그래. 뭐 하고 있는 거니? 쌤 노를 가지고 물을 이쪽으로 밀어. 물을 이쪽으로 보내. 그럼 배를 이쪽으로 가. 왜 그렇게? 작용반응이에요. 노가 물을 밀었다. 물이 노를 민다. 이해됐어 이제? 자 마지막 턱걸이 해보자. 턱걸이 할 줄 아냐? 철봉 매달렸다. 목적은 뭐야? 쌤 몸을 위로 올려야 돼. 그럼 철봉을 잡았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철봉 당긴다 내가. 잘 살펴봐라. 철봉을 당긴다 내가 밑으로. 철봉 당기잖아. 그럼 야 힘을 아래로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너 내려 하는 거야. 철봉 당기고 있잖아. 그럼 내가 준 힘은 나는 철봉을 당긴다. 아래로 당겼다. 그럼 그건 철봉이 맞는 거야. 근데 반작용은 뭐야? 철봉이 나를 위로 당긴다. 그러고 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실제로는 반작용을 엄청 많이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작용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봐봐요. 벽에 서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벽에다가 밀어주냐? 여기 서가지고 이제 밀어주는 거지. 자, 작용만 생겨? 아니지. 내가 벽을 미는 작용이 있는 순간 무조건 반작용이 따라 생기는 거지. 작용을 세게 주잖아? 반작용이 세게 생기는 거야. 작용을 약하게 주잖아? 반작용이 약하게 생기는 거야. 이게 자기가 원래